자, 그러면 이준석은 저는 지금 노원에서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저희 재건축 조합장들 만나기로 했고 네. 계속 다 상계동 주민들 다른 데를 갈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제주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대구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냐면요. 제주도에 이제 제주도당 위원장 허용진 위원장이 굉장히 제주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진실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그때 원희룡 장관도 한번 고향인 제주도 출마해라 이 제주도당에 성명된 적이 있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와가지고 제주도에 선거 뛰어달라 이런 요청이라도 하는 곳이 제주도하고 세종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요 그냥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뭐 입에 이준석을 담으면 내가 칼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주도당은 정말 당을 사랑하고 정말 보수를 사랑하는 당이다. 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을 불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전 원래 제주도 많이 다니니까 제주도당 그리고 예전에 그 지방선거 때 네, 제주도 먼저 갔죠. 김포공항 이슈 때문에 그때 제주도에 제가 막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4.3 문제 제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한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고마워하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보수가 그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일들인데 안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아, 노원에 누구 만난다고요 이번에? 우리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 네. 네, 또 노원에 나오시는 거죠? 기본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 지금 상황에서의 여당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제 진로를 닫아놓고 고민하진 않는다. 네. 뭐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용산의 분위기상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공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건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네. 노원병도 그렇고요. 뭐 대구, 제주 뭐 어디든 나는 나갈 수 있다. 네. 모든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내가 대구에 가서는 가장 나쁜 사람과 붙겠다.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발언이 어떤 목적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원론적인 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근에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당을 완전히 본인께서 장악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당대표는 3개월짜리니까 내쫓아야지 뭐 이렇게 했던 말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상황에서 사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생각부터 그랬고 당대표 된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선거 끝난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목적을 달성해서 당대표 내쫓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을 때 저도 그럼 제 입장에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러면 저들이 아니 저는 참 모멸적인 기분이 드는 게요. 저들이 공개적으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준석이 어차피 우리 수도권 분위기 안 좋으니까 노원병에 공천 주고 떨어뜨리자 이런 얘기해요. 공천 주고 나가서 죽으라 그러자. 제가 왜 그 의도에 따라줘야 됩니까? 예. 아니 그럼 노원병이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군데요? 그 사람은 또 영남이랑 강원도 동부에서 편하게 공천받아가지고 또 국회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릴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정치를 그렇게 주도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거 막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대응 차원에서 그래 할 거 다 해봐. 나도 할 거 다 해볼게. 이제 이런 뭐든 할 수 메시지를 있- 예, 뭐든 낸다는 할수 건데.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과연 내 정치 내 장기적으로 이 정치 바닥이 노원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진짜 내가 대구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소속도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의 우선순위는요? 저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요. 정말 저들이 어떤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 없습니까?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시고 감각이 속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내가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있지 않나요? 많은 지금 여의도의 평론가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여의도의 평론가들이요. 보수 유튜버들보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보수 평론가들은 다 보좌관 출신 아니면은 뭐 교수 출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면은 이분들이 적중률이 너무 낮아요. 요즘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즘도 보세요. 말씀하시는 요즘도 겁니까? 언론에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평론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총선 때 가가지고 보수의 무슨 뭐 연대를 위해 가지고 유승민 의원도 포용하고 뭐 이렇게 다 한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상식적인 예측이에요. 근데 실제 움직이는 행보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오른쪽에서 태극기 부대가 하는 정도의 주장을 하면서 그 영수쯤에 해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해가지고 행동하면은 네. 저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 이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요.
일반 국민들도 아마 느끼고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과 그 여당과 정부가 이례적인 행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례적인 것도 한 가지고 맥락이 없습니다. 뭐냐면 대통령께서 2022년 7월 달에 가가지고 국정과제 발표하시면서 떡하니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이념보다 민생이다. 그럼 지금 와가지고 1년 1개월 만에 이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아무 맥락이 없어요. 1년 1개월 동안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으셨는지 같은 게 설명이 없는 상황이니까 또 다음 달엔 다른 얘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엔 갑자기 민생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측하는 게 무의미해지죠. 그 측근이 아니시라 가지고 윤 대통령의 전체 그 마스터 플랜을 못 읽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걸 무슨 수로 읽습니까, 제가?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민생이다가 이념이다가 뭐 또 어디 갈지 모르는데 이걸 예측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뭔가 맥락 없이 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되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 해석 불가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한 것만 두세 가지잖아요. 언론중재법만 해도 입장이 바뀌신 것 같고요. 민생과 이념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것도 보면은 처음에 녹취록을 보면 저한테 3개월짜리라고 하신 다음에요. 나중에 공개적으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당대표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사석에서는 또 저에 대해서 비속어도 쓰셨다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3개월 만에 잘라버려야 될 100년 만에 나온 XX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도 사실 이번에 녹취록이 터진 다음에요. 주변에서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지금까지는 저한테 그분들이 보통 어떻게 조언하셨던 원로들이냐면요. 네. 아이고 이 대표가 워낙 대선 때 후보랑 의견 충돌이 심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대표가 한번 접어주고 잘해봐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요즘은 전화 오셔가지고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였네. 그 전까지 조언했던 거 미안하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